이번 시간은 어휘 2020 네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40번부터 출발합니다. 요 글자는 빌공자죠.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위에 있는 여가 구멍혈자고요. 밑에가 장인공자죠. 이 두 글자. 그래서 합쳐서 만든 글자라고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구멍혈자와 그죠? 뜻하고 소리죠. 그죠? 그래서 구멍과 관련된 뜻이니까 비었다. 이 구멍은 비었기 때문에 빌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빌공자다. 그래서 첫 번째 빌공자의 책책자인데요. 이 책책자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인류 최초의 책은 보면은 이제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죠?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글자를 쓰는 거죠. 글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자, 기억납니까? 대나무로 그죠? 대나무 야가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글자를 새긴 다음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 놓은 모습. 바로 책책자예요. 그래서 이게 책책자인데요. 빌공자가 있잖아요. 그럼 빌공자의 책책자니까 비어있는 책, 비어있는 책 이런 뜻이거든요. 텅 빈 책. 근데 책은 원래 딱 보면요. 모든 책 그렇잖아요. 꽉 차 있어야 돼요. 뭐 글씨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씨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글씨가 없다는 거죠. 글씨가 없어요. 텅 비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책이라고 하는 거죠. 책은 책인데 글자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공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그 말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죠. 그죠? 빌공 책책 텅 비어 있는 책, 또 공책. 그래서 잘 쓰지 않아요. 그죠? 요즘 워낙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노트 되죠. 노트. 공책, 노트. 어느 것이 더 익숙해요? 아무래도 노트가 더 익숙하죠. 그래 좀 그죠? 자, 다음 공항이죠. 공항. 항자인데요. 이 항자는 항구 항자예요. 항구 항자인데요. 공항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이 비행기 타는 곳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항자가 항공항자라고 그랬죠. 공자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그러면 비어있는 항구? 좀 이상하죠. 이 공항 같은 한자도 보면은 이 줄임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다섯 자예요. 다섯 자인데 이걸 두 자로 줄여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원래 다섯 자의 모습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년 동안 이 수업을 해보면요. 이거 물어보면 맞추는 학생이 거의 1년에 한 명 정도 나와요. 그죠? 별거 아닌데요. 생각보다 이런 그 사고력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못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공항 뭐의 준말일까요? 다섯 글자예요. 아마 벌써 생각난 학생도 있을 텐데요. 공항 빌공자 뭐의 준말일까요? 그래요. 바로 항공기의 준말이죠. 항공기. 항구 항자죠. 그래서 항공기 항구. 그죠? 일반 항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이거는 항공기가 드나드는 곳이다 해가지고 공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뜻은 항공기의 항구 이런 개념이에요. 공항. 진공이죠. 우리 그 진선미할 때 쓰는 진짜 참진짜입니다. 참진짜. 진짜로 어떻게요? 가짜로 거짓 가짜를 저걸 했죠. 이 참진짜입니다. 참진짜. 참진 빌공. 참진 빌공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참진 빌공. 비기는 비었죠. 비기는 비었는데 진짜로 비었다. 완전 비었다는 거죠. 진짜로 비었다. 그렇죠? 그 진공이라고 하죠. 우리 진공상태라고 하잖아요. 진공상태. 41번 공자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 공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뜻이 여러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공공 이런 말 쓰는데 그냥 여러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이롤리자인데요. 여러 사람 공자의 이롤리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의 이로움, 여러 사람의 이익,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이롭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이롭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룬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룬 거. 이것을 공리라고 하는 거죠. 공리. 그런 생각, 공리주의 들어봤죠? 공리주의.
공유주의 할 때 쓰는 거예요. 공유주의. 그렇죠? 이 공유주의는 뭐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소수 사람이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여러 사람, 최대 다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공짜에 이를 올리자. 여러 사람에게 이롭다. 그래서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군지 알죠? 맞아요. 밀이에요. 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물 뭐 있어요? 요즘 젊은 그죠? 젊은이들 혹은 또 학생들 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하는 곡물 있죠. 바로 뭐예요? 밀이에요. 밀. 공리주의 사상가 누구라고요? 밀이에요. 밀. 공연입니다. 공연. 여러 사람 공짜죠. 우리 공연 뭐 콘서트 참 좋아하는데요. 공연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요. 공연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공연, 가수 노래하는 거 보러 가는 거, 뭐 연극 보러 가는 거, 뭐 그게 공연이죠. 근데 공연은요 한글이 아니고 한자예요. 연자가 생각보다 많이 쓰는 글자인데 잘 몰라요. 이 연자가 뭐냐? 우리 한때 그 초등학생의 그 가장 각광받는 그 직업이 바로 연예인이었잖아요. 지금 또 이제 뭐 순위에서 좀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 베스트에 들어가는데요. 연예인 있죠, 연예인. 연예인 할 때 쓰는 연자가 야예요, 야, 연자. 연예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르거든요, 이 연자. 이 연자가 뭐냐면요, 펼치다. 물론 책을 펼치다 이런 건 아니고 뭘 펼친다? 이런 걸 펼칠 수 뭐요? 제주를 펼친다 쓰잖아요. 그 펼치다 할 때 쓰는 연자가 야예요. 펼칠 연. 그래서 그럼 뭐냐? 여러 사람 공 펼칠 연자다. 그럼 여러 사람이 펼치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펼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펼치다니까 그렇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다? 자, 이제 뭘 펼치다? 목적어 빠졌잖아요. 연기죠. 연기. 그렇죠? 제주를 펼치다. 그래서 여기에 공연은요, 연기의 준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펼치다. 이게 바로 공연이에요. 공연. 뭐, 그렇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기. 그럼, 연예. 그럼 얘는 뭐냐? 예자도요. 예자도 보면요, 뜻이 기자고 같아요. 예자도. 연예할 때 예자도 제주 예자예요. 제주 예자. 그러니까 연예 같은 말이 연기, 연예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한자의 뜻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제주를 펼치다. 그렇죠?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두 자씩 잘라서 붙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선공 자르고 후사 잘라서 해석해서 붙이면 돼요. 먼저 선 여러 사람 공. 그렇죠? 여러 사람을 먼저 한다.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을 공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것을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죠. 공적인 것을 먼저 한다. 여러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 사람과 관련된 거. 우리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 그래서 여러 사람을 먼저 한다. 여러 사람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뒤부자에 사사로울 사자. 이 개인적인 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혼자. 그래서 사사로운 것을 뒤에 한다. 사사로운 것을 뒤에 한다.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하고, 그렇죠? 사사로운 일을 나중에 한다. 그렇죠?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쉽죠. 그래서 이거 보면요, 여기에 사자성어로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여기 있죠? 공사로 보이죠? 공사. 우리가 이제 공사를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여러 사람과 관련된 것이냐, 네 개인적인 일이냐, 공사 개념이죠. 공사를 뚜렷이, 그죠? 구별해라. 그리고 공무원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죠. 공적인 일을 먼저, 사적인 일을 먼저. 사적인 일을 나중에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42번입니다. 장인 공자죠. 이 장인은요, 그쵸? 요즘 장인이란 말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장인은 요즘으로 보면은, 그죠? 기술자, 이런 개념입니다. 기술자, 뭐, 엔지니어, 이런 개념인데요. 장인, 그죠? 장인,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인공이죠. 인공. 사람인 자에 장인 공자예요. 사람인 장인공. 사람 장인, 사람 장인. 장인 사람? 이상하죠. 사람인 장인공. 아무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한자는요. 명사와 동사, 품사가요.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인데 품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은 품사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이 인자는 품사를 바꾸기가 그렇죠. 여기서 바꿔야 될 것은 장인 공자죠. 장인 공자고요. 그럼 장인 공자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장인이 되는데요. 야가 그럼 동사로 쓰였다. 동사로 쓰면 뭐가 되겠느냐? 동사 쓰면 뭐가 되겠어요? 장인이 뭘 하는 사람이냐? 생각해보면 장이 하는 일은요. 뭘 한다? 그렇죠. 만드는 일이에요.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장인 공자가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요. 만들다가 되는 거예요. 만들다. 머리는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머리가 좋아집니다. 만들다 돼요. 그러면 사람인자에 만들 공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사람이 만들다. 짝대기 두 개 기억납니까? 요거 주술관계의 한자죠. 얻는 이가 앞에 주격조사가 붙은 그렇죠? 앞에 있는 이 사람인자가 주가 되고 만들다가 다자로 끝났으니까 서술로 되죠. 주술관계. 그렇죠? 잘 없어요. 사람이 만들다. 인공지능. 그죠? 인공심장. 그죠? 가공이죠. 우리 가공식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가공식품. 천연식품 잘 없죠. 보통 다 가공식품인데요. 그럼 가공을 한다. 가공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가공이 뭔다? 가공이 뭐냐? 이거죠. 가짜가 이 더할 가짜죠. 더할 가짜. 이거 뭐 사칭여세도 더할 가짜. 가감성제라고 하는데 더하기를 가라고 그러죠. 가감성제. 더할 가짜예요. 추가하다. 그렇죠? 장인공자죠. 가공. 더했다는 거죠. 뭘 더했어요? 장인을 더했다? 이상하죠?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자가 뭐의 주말이냐? 바로 인공의 주말이다. 이거죠. 인공. 그렇죠? 인공을 더했다는 거죠. 그죠? 자연 그대로의 그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고 이걸 갖고 재료를 자연의 재료를 갖고 와서 인공을 더했다. 인공을 사람 손을 더했다 이거죠. 사람 손을 더해간 것을 우리는 이제 가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공을 더했다 해서 가공. 그런 식품을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자인데요. 이 착자가 많이 쓰는 착자예요. 붙을 착자. 접착. 그렇죠. 많이 쓰는 그 착자인데요. 이 붙을 착자. 일단 기본 개념은 붙을 착자예요. 붙을 착자고 공자 장인 공자죠. 장인이 붙다? 말이 이상하죠. 이상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줄임말일 수도 있다. 줄임말이 워낙 많으니까요. 줄임말일 수 있어요. 붙을착 장인공. 실제로 줄임말이에요. 한번 맞춰볼래요? 착공 뭐의 줄임말일까요? 착공. 우리 착공 하면 뭐가 생각나요? 착공. 바로 공사가 생각나잖아요. 공사. 그럼 이 공자가요. 장인공자지만은 바로 공사의 준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 공사의 준말이다. 착자는 뭔데? 붙을 착자다. 그죠? 그럼 공사가 붙다? 이상하죠? 그럼 착자는 또 뭐의 준말이냐? 많이 쓰는 말이죠. 수자, 착수. 손을 붙인다. 손을 댄다는 얘기죠. 손을 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에 착수하다. 손을 댄다. 공사에 착수하다. 그래서 결국 뭐야?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 손을 댔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 이거로 착공이라는 거죠. 착공. 그래서 공사에 착수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줄임말이죠. 원래는 착수공사를 그죠? 인데 줄여가지고 착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43번입니다. 과자인데요. 진할 과자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진할 과자가 대표 뜻이에요. 대표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진할 과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지나치다. 어떤 정도를 넘어선다. 그죠? 정도를 넘어선다. 지나치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그래서 일단 큰 뜻을 보면요. 진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나치다,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 한 2개만 보고 가도록 해요. 첫 번째, 빽빽할 밀자라고 하죠. 빽빽할 밀자. 빽빽하다, 촘촘하다, 빽빽하다, 우리 정밀하다, 그죠? 뭐 밀집, 뭐 밀도, 생각보다 밀자 많이 쓰는데요. 이 빽빽할 밀자라고 해요. 빽빽할 밀. 지나칠 과자죠. 지나칠 과자. 지나칠 과자에다가 빽빽할 밀자를 썼어요. 그래서 뭐냐? 지나치게 빽빽하다. 지나치게 빽빽하다. 이거 과밀이죠. 지나치게 빽빽하다. 이거 과밀이에요. 너무 빽빽한 거예요. 너무 빽빽하다. 어디서 쓰느냐면 이제 과밀학급. 그죠? 옛날에는 저 학생 한 반당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과밀학급. 그래서 막 5전반, 5반 나눴어야 되는데요. 그죠? 지금 많이 줄었죠. 그죠? 지금도 보면 그죠? 뭐 한 반에 막 30명. 요즘에는요. 한 20명 한 반에 그렇죠? 학급 인원수가 2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앉았었는데 그때 과밀학급이었거든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50명씩 앉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30명 앉았는데 50명 앉았다. 그죠? 지나치게 빽빽하다. 과밀입니다. 지나칠 가짜죠. 역시 열자인데요. 이 열자는 밑에 점 4개 보이죠? 요거는 점 4개는요. 불화자죠. 불화자. 원래 모습은 불화자예요. 불화자. 이 불화자가 변형이 되면요. 밑에 변형으로 받침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 점 4개로 변해요. 불, 1점, 2점, 3점, 4점. 뜨겁죠? 불. 오케이. 불. 그렇죠.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글자가 뜨거울 열자가 되는 거죠. 뜨거울 열자. 그죠? 뜨거울 열자인데요. 우리 열라면. 한때, 그죠? 요즘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열라면. 이 라면을 먹으면 이렇게 불난다. 열라면. 이것도 이열치열. 뭐 열대지방. 다 많이 쓰는 글자예요. 뜨거울 열자입니다. 뜨거울 열자. 지나칠과 뜨거울 열. 지나치게 뜨겁다. 뭐 해석할 것도 없죠. 한잔 말하면 바로바로 해석돼요. 과열 현상. 그렇죠? 과열 현상. 지나치게 뜨거워요. 44번, 요 가짜는요, 적을 과자예요. 적다. 숫자가 적다. 뭐가 적다. 적을 과자입니다. 적다. 그죠? 많이 쓰는 말인데, 그냥, 그죠? 모르고 쓰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과부. 그죠? 과부, 그죠? 뭐, 이제 남편이 뭐 죽어서 홀로 된 여자. 뭐, 혹은 남편과 이별해서, 그죠? 뭐, 이혼해서 혼자 된 여자. 이런 제 뜻으로 쓰는데요. 이 과부의 이제 원래 뜻은 어떤 거냐면은요. 이 과자가요. 적을 과자라고 했잖아요. 적을 과자. 이 적을 과자인데요. 이 옛날에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부를 때 과인이라고 하잖아요. 과인이 덕이 없어.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자기가 덕이 적은 사람이다. 과덕지인. 그죠? 덕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걸 줄여서 과인이라 했거든요. 이 적을 과자. 그 다음에 이 부자는 뭐냐면 여자 부자, 여자. 왼쪽 얘가 이제 뜻이 되고요. 여자 되고 오른쪽 야는 뭐냐면요. 여기 뭘 보고 만든 글자냐면요. 빗자루예요, 빗자루. 빗자루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게 빗자루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닮은 거죠. 이렇게 빗자루, 그죠? 빗자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그래서 뭐 청소를 하고 있는 이제 여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여자 부자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뭐냐? 적은 여자죠. 적은 여자. 과거의 원래 뜻은요. 적은 여자라는 거죠. 뭐가 적은 여자냐? 생각해보세요. 뭐가 적은 여자냐? 뭐 조선시대다. 생각해보면요. 과거는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이제,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죠. 그죠? 이 남자의,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요. 이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요.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가 뭐냐면은 이 남편 보기 적은 사람이다. 여자다. 남편 보기 적은 여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부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없어 봐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남녀 평등이 돼가지고, 그죠? 여자도 사회생활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이 결혼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뭐 어떻게 됐어? 어디 됐든 간에 뭐 남편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복이 적은 여자다. 이래서 이제 가부가 된 거죠.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가부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렇죠? 잘 안 쓰고, 그렇죠? 다른 말 쓰죠, 그죠? 뭐 어떻게 써요? 바로 돌싱이라죠. 돌싱, 그죠? 돌아온 싱글, 돌싱이잖아. 돌싱도 줄임말이에요. 돌아온 싱글이잖아요, 그죠? 돌싱 이런 말을 씁니다. 독과점이라는 건데요. 이 독자, 홀로 독자죠. 우리 독도할 때 쓰는 거예요. 홀로 독자죠. 홀로 독자인데요. 세 자짜리 단어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또 수학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수학의 분배 법칙 혹은 배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한자 세 자짜리도 이렇게 생긴 한자들이 제법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점자, 원래는 독점이죠. 독점, 독점, 과점 이렇게 독점, 그죠? 과점 이런데 이 네 자를 세 자로 줄인 거죠. 독점, 과점. 점자가 공통되니까요. 묶어버리고 독과점 이렇게 된 거예요. 독점, 과점. 그렇죠? 그럼 독점은 뭔데? 독자, 홀로 독자죠. 홀로 독자.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그렇죠? 오늘도 그 선발은 불어오겠지. 알죠? 뭐래? 그래서 독점이고요. 그러면 홀로 점자 기억나죠? 강점할 때 했어요. 차지할 점자라고 했죠. 홀로 차지하다. 지 혼자 차지하는 거죠. 이 독점이에요. 지 혼자 차지한다. 그 허생전에 보면요. 허생이가 그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돈 10만 원을 빌리잖아요. 빌려가지고 그 과일을 독점을 하죠. 과일을 독점. 자기 혼자서 다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일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올려서 팔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과점은 그럼 뭐냐? 적을 받자라지. 적을 받자. 독점은요. 한 사람이죠. 홀로 독자니까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그럼 과점은 뭐예요? 아무 그지 독과점 하니까 혼자 다 차지하는 있었는데 이 한자를 그죠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과점은 뭐냐면 적을 받자라고 그랬죠. 적을 받자는 뭐냐? 뭐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 과점이니까 적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적은 사람, 소수가 차지하는 거죠. 소수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리는 거. 그게 과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쉽게 들면은 우리 그 조선 시대에 양반 권력 있잖아요. 권력. 이 권력을 보면요. 이 양반들이 차지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양반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은 소수의 인원이 차지하는 것을 과점이라고 그러고요. 혼자서 다 차지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서 다 합쳐서 줄여서 우리는 독과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중과부적, 유명한 사자성어죠. 그죠? 중과부적.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죠. 우리 대중할 때 쓰는 건데요. 무리중자의 적을 받자예요. 안일불 대적할 적자, 뭐 적적자라 쓰는데요. 적, 그렇죠? 적인데 적은 동사로 쓰면 대적하다, 그렇죠? 그래서 중과 무리가 적다는 거죠. 무리가 적다. 우리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무리가 적은 거예요. 무리가 적다. 무리가 적어서 대적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무리가 적어서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6.25 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무리가 적어서 대적할 수 없다. 군사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중과부적. 그죠? 45번 이 과자인데요. 이 과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때 이 과자는 일단 부과하다. 그죠? 부과할 과자라고 보면 돼요. 부과하다. 주어지다 이런 개념이죠. 부과하다. 그리고 과업할 때 쓰는 게 있잖아요. 부과하다. 부과할 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과할 과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라는 건데요. 과제잖아요. 과제인데 이 과제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 부과할 가짜의 준말이죠. 부과할 가짜의 준말을 보고요. 제자도 뭐의 준말이냐? 바로 제자. 문제의 준말로 보면 돼요. 문제제자. 문제의 준말이다. 우리 문제할 때 쓴 제자가 얘예요. 문제. 그럼 뭐냐? 부과할과 문제제. 부과할과 문제제. 바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부과된 문제다. 내한테 부과된 문제. 결국 뭐야? 내가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풀어야 할 문제. 그래서 부과할과 문제제. 부과한 문제. 내 입장에서 보면 부과된 문제. 이 준말이라고 봅니다. 부과된 문제. 이 과제예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었어요.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한테는 부과된 문제 되는 거죠. 그렇죠. 부과된 문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방과 후 할 텐데요. 방과 후, 그렇죠? 방과 후 역시 두자 더하기 한자, 뒤우자. 방과 더하기 우자죠. 뒤우자. 방자는요, 내칠 방자예요. 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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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치다. 자, 내칠 방자로 해주면 돼요. 내치다. 추방하다 뜻을 하는 거죠. 추방, 내친다는 거죠. 내치다. 과자, 부가를 갔었는데요. 여기서는 부가한 것을 내치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 과자는요, 생략되었다. 그렇죠? 뭐가 생략되었느냐?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날일자 생략됐다. 일과죠, 일과. 그날 부과된 거. 그죠? 그날 부과된 거. 그죠? 부과된 일. 그날 부과된 일. 그죠? 그날에 부과된 일. 일과라고 하죠. 일과. 그래서 일과를 내친 후. 내친다는 것은, 일과를 내친다는 것은 뭐냐? 일과가 끝났다는 얘기죠. 일과가 끝난 뒤. 그죠? 일과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일과가 끝난 뒤. 일과를 내친 뒤. 이런 이야기예요. 46번입니다. 관자죠. 관자는 이제 문이고요. 문은 다 알 테고, 문 안에 보면요. 야가 있는데, 문 안에 있는 야.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게 생겼는데, 야가 뭐냐. 야가 보면, 여러분 그 옛날 그 양반집, 대문 봤어요? 대문 보면, 대문 잠금장치잖아요. 대문 잠금장치. 보셨어요, 혹시? 그 잠금장치 모양을 보고 받는 글자예요, 이게. 그 잠금장치, 이 잠금장치, 옛날 양반집 대문의 잠금장치.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한글로 아는 학생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 양반집 대문의 잠금장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빗장이라고 그래요. 빗장. 들어본 거죠. 빗장. 빗장이죠. 빗장. 우리 빗장을 뭐 걸다, 그죠? 빗장을 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빗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빗장. 요즘으로 보면은 요즘은 그죠? 집집마다 그죠? 대문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러면 뭐야? 잠금장치, 그 문에 잠금장치. 바로 게이트맨이죠. 게이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빗장입니다. 이 빗장을 알아야 돼요. 이 빗장을 열어야 그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난관이죠.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고 이 관자가 빗장관자예요. 빗장관자. 빗장관자인데요. 어려운 빗장? 이상하잖아요. 어려운 빗장.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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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 줄임말이라고 봐야 되죠. 빗장, 빗장. 빗장은 어디 있다고요? 빗장? 빗장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빗장은 문에 있어요. 문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빗장 관자가 뭐의 준말이냐? 빗장 관자는요. 관문의 준말 쓰는 거죠. 관문. 빗장이 달린 문. 그렇죠. 빗장 달린 문이죠. 이렇게 빗장이 달려 있는 문을 우리는 관문이라고 그러죠. 관문. 그래서 난관은 뭐냐? 어려운 관문이죠. 어려운 관문. 그렇죠. 이 난관이 부닥쳤다. 어려운 관문. 그렇죠. 어려운 관문에 부닥쳤다. 다음 이제 관동이죠. 관동. 우리 그 문학 작품에 보면 관동팔경, 관동별곡 이렇게 나오면 돼요. 관동. 이 관동은 뭐냐? 동자 동류동자거든요. 동류동자인데 관자는 뭐냐? 관 빗장 동쪽? 말 되는 거 있지만 그 빗장이 어디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관자가요. 준말이에요. 준말. 뭐의 준말일까요? 관동별곡이다. 관동별을 잘 보면요. 관동팔경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동쪽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관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뭘까요? 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줄임말 생각해야 돼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대관령의 준말이에요. 대관령 동쪽이다. 관동별곡이다. 그렇죠? 대관령 동쪽. 관동 8경, 대관령 동쪽에 8개의 경치.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빗장관자지만 대관령의 준말로 썼다라는 얘기고요. 세자죠. 세금 세자예요. 세금 조세 세자라고 하는데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세자다. 세금 세자 준말로 쓴다. 세금 세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 세자. 빗장관자의 세금 세자죠. 관세죠. 관세.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를 그렇죠. 국경 지역에 분명히 관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관문을 통과해야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관문이에요. 관문.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게 바로 관세죠. 관세. 그렇죠? 뭐 외국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도 관문이 있는 거거든. 국경지역에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관세라고 하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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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본 거죠. 47번 관자인데요. 이 관자는 이제 벼슬 관자 위에 대나무 죽자인데 대나무와 관련된 거죠. 대나무. 예,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는 그렇죠. 뭐 속이 뻥 뚫려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죠? 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요. 이 대롱관자예요. 대롱. 대롱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이 대롱 요즘으로 쉽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요. 이 대롱이라는 것은 그냥 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대. 빨대. 빨대입니다. 빨대. 빨대.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빨대 관자라고 해요. 빨대. 빨대면 대부분 이해가 되죠. 빨대. 그러면 이게 빨대로 와요. 뭐 대롱 관자인데 대롱관 볼견자죠. 그러면 대롱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롱으로 본다? 뭐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빨대로 본다는 거죠. 빨대. 빨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빨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빨대 넓이만큼만 보이죠. 그래서 그만큼 보는 눈이 좁은 거죠. 관견. 굉장히 고워 보이는데요. 그죠? 한자 말만 그죠? 이해하기 어려움은 없어요. 관견. 여러분도 시야를 넓혀야 돼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견, 빨대 관자의 볼견. 빨대로 본다. 그죠? 역시 빨대 관자라고 보면 됩니다. 악기, 악자는요, 즐거울 악자인데요. 즐거울 악자는 음과 뜻이 3개가 있어요. 네, 이 즐거울 악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음악 악자를 쓰거든요. 음악 악자. 그리고 관악이라는 말 쓰잖아요.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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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관악. 그죠? 빨대처럼 생긴 음악. 바로 뭐예요? 악기의 주말이겠죠. 악기의 주말. 그래서 빨대처럼 생긴 악기. 대롱처럼 생긴 악기. 그렇지? 빨대처럼 생긴 악기. 안에가 또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악기 유명하잖아요. 그죠? 색소폰. 그렇죠? 유명하죠. 악기. 관악기예요. 관악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딱 관악기에 들어가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뭐예요? 리코더 있잖아요. 리코더. 그죠? 뭐 단소 이런 악기도 전부 관악기예요. 그렇죠? 빨대처럼 생긴 악기죠. 그죠? 피혈자입니다. 피혈자. 피혈자. 그죠? 오, 그죠? 피혈자에 빨대 관자죠. 혈관. 혈관. 혈관 보세요. 혈관 뭐처럼 생겼어요? 오, 그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대롱처럼 생기잖아요. 대롱. 피가 흐르는 대롱. 피가 흐르는 빨대. 이런 개념이죠. 혈관. 그죠? 피가 흐르는 빨대. 피가 흐르는 대롱. 이런 개념이 혈관. 그죠?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죠? 그죠? 지구의 2바퀴 반? 48번입니다. 이 관자도 굉장히 유명한 글자인데요. 그죠? 관자. 이 관자가요. 볼관자라고 하죠. 그죠? 오른쪽 이게 이제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왼쪽 여기에 새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참, 그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이거 볼견자 때문에 뜻이 보다. 볼관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죠? 스포츠 경기들이 다 직접 가서 응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본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집관이다. 집관. 그래서 집에서 본다. 한글하고 한자 합쳐놓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단어 중에는. 관념이죠. 관념. 관념 참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관념. 그죠? 볼관자의 생각념자인데요. 볼관자의 생각념자다. 관념 뭔데? 보는 생각? 보는 생각?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그죠? 이런 것들 줄임말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냐면 관념은 뭐의 줄임말이다? 바로 주관. 주관적인 생각이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관념. 주관적인 생각.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나만의 생각. 그렇지? 바라보는 나만의 생각.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주관이에요. 주관. 나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 이게 바로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서 이게 딱딱히 굳어졌다? 이게 바로 뭐야?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관념이에요. 관념. 그죠? 주관적인 생각. 관조조. 비출조자입니다. 비출조자. 볼관 비출조자. 볼관 비추다. 보다 비추다. 보다 비추다. 어떻게 해요? 보다 비추다. 보다. 어떻게 보는데? 비추어 본다는 거죠. 비추어 본다. 그래서 비추어 본다. 관조조. 우리 관조직이다. 그 말 쓰잖아요. 관조조. 비추어 보는 거죠. 인류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비춰봤던 것이 어딘 것 같아요? 예, 물이에요. 물에, 그렇죠? 자기 모습을 비춰보죠. 있죠?
그 아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죠? 물속에 비친 자기한테 반하는 거, 그죠? 모습에 반응, 그는, 그죠? 뭐, 나르시즘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물에 비춰보는데, 그럼 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의 상태. 그렇죠? 물이 잔잔해야 내 얼굴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관조라는 게 바로 뭐냐? 관조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죠. 마음이 움직이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물처럼 조용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어떤 사실들을 그게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태, 내가 내 마음이 물결처럼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관조.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관조가 비춰본다. 그죠? 바로 그죠? 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던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물살은 잔잔해야 되죠.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도요, 잔잔해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야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관조라고 얘기하죠. 관조. 49번, 이 갓관자인데요. 갓, 오마이 갓. 아니에요. 그렇죠? 오마이 갓. 이 관자는요, 모자란 뜻입니다.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자. 그렇죠? 모자 관자다. 이래 생각하면 된다. 모자 관자다. 약관이죠, 약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그죠? 약관. 약관은 약할 약자예요. 약할 약자의 관자인데요. 모자라 생각하면 돼요. 약한 모자. 그럼 모자 불량품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약관은요,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이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그죠? 남자들은 그죠? 이 15세가 되면요, 갓을 썼다고 그래요. 갓을. 그 전에 이제 머리를 따고 다녔는데, 따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따고 다녔는데, 이제 15세가 되면요, 관리를 치릅니다. 그 따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상투를 털어요. 상투 털고 갓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관리라고 얘기해요.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15세에 관리를 치렀다고 해요. 근데 딱 보다시피 약관이잖아요. 관례. 약관이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약한 갓이다.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갓을 쓴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약하다니까. 약할 약자니까. 그렇죠. 갓을 쓴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갓을 쓴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15살에 갓을 썼어요. 근데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들은요, 대부분 10단위로 끊겨요. 그러면 얘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답이 나오죠? 바로 20살이에요, 20살. 그렇죠? 바로 20살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즘 그냥 몇 살이냐면 20살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옛날에 너 몇 살이냐면요, 20살일 경우는요, 약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여러분도 이제 뭐 20살 다 돼가잖아요. 이제 대학생 1학년 되면 이제 20살 될 텐데, 그죠? 너 물었을 때 너 몇 살이고 자네 몇 살인가 할 때는 약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20살 약관입니다. 제가 갓을 쓴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약관. 그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품사 중에 관사. 이제 관사란 말인데, 이 갓은요, 보면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일 앞에가 갓이에요. 그렇죠? 제일 앞에. 신체 부위 딱 봤을, 옆에서 봤을 때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갓이거든요, 갓. 옛날 임금대 멸류관도 보세요. 그죠? 앞으로, 그죠?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렁주렁. 그죠? 발처럼 이렇게 달렸는데요. 갓이 제일 앞에요. 그래서 이거 갓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갓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제일 앞이라는 거죠. 앞이라는 뜻이 앞. 그래서 앞에 쓰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쓰는 말. 그죠? 명사 앞에 쓰는 말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쓰는 말이라고 그러죠. 명사 앞에 쓴다.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거죠.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있잖아요. 그죠? 이 관사.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거죠. 앞이다. 앞에 쓴다 이래가지고요. 앞에 쓰는 말이다 해서 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50번이죠. 관자는요, 아까 대롱관자, 빨대관자 나왔는데, 그 위에 대나무가 없어진 거죠. 이거 벼슬관자예요. 벼슬관자. 유명하죠? 벼슬관자 유명하느냐? 바로, 그렇죠? 벼슬관자, 그렇죠? 뜻이 같은 게 바로 여기 있는 벼슬 리자예요. 관리.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벼슬관, 벼슬리. 벼슬아치라는 뜻이죠. 벼슬아치. 관리예요. 관리. 관리인데 가지고 사자성을 만들었죠. 탐관, 오리.
그죠? 탐할 탐자죠. 탐하다. 자, 권력을 탐하다. 그죠? 뭐 재물을 탐하다. 탐하는 관리겠죠. 탐하는 관리. 자, 오염할 때 쓰는 거죠. 더러울 노자예요. 더러울 노자. 더러울 노자입니다. 더러울 노자고요. 그래서 그럼 뭐야? 탐하는 관리, 더러운 관리. 같은 놈이죠. 탐하는 관리, 더러운 관리. 탐과 노래. 이는 여기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 해당하면 탐과 노래가 되는 거죠. 재물이나 권력 탐하는 관리. 뭐 지저분한 더러운 관리. 그죠? 부정부패를 일삼는 더러운 관리를 합쳐서 그냥 탐관오리. 이렇게 하죠. 탐관오리. 대표적인 사람 알고 있죠? 근데요, 이 이제 벼슬아치 관자인데, 벼슬아치 관자인데, 이 벼슬아치는요, 지금으로 보면 어디에 누구에 해당하느냐? 벼슬아치 지금으로는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죠. 이 30만 명이 준비하고 있다는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벼슬아치는요,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렇죠? 근데 공무원은요, 벼슬아치는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어디예요? 국가예요. 국가. 지금으로 보면 정부잖아요. 국가. 하여튼 국가예요. 국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벼슬관자가요, 이 국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국가. 학자, 표학자죠. 관학하면요, 벼슬이 비어도 말이 안 돼요. 벼슬관자는요, 국가라는 뜻이고요. 학은 뭔데, 그러면? 이것도 준말이죠. 뭐이 준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학교의 준말이에요. 관학은 뭐냐? 국가에서 세운 학교죠.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관학이에요.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옛날 저기 해볼까요? 조선시대의 관학, 대표적인 관학이죠. 뭐예요? 국가에서 세운 학교, 바로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렇죠? 성균관이고, 지방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방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텐데요. 향교. 그렇죠? 향교잖아요. 향교. 시골에 세운 학교. 근데 향교, 그렇죠? 국가에서 세우는데요. 그렇죠? 향교가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제 개인이 또 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학이다. 국가에서 세운 학교. 이거 바로 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51번 관자인데요. 이 관자는 꿰관자예요. 꿰다. 꿰뚫다는 거죠. 꿰다고요. 관목어죠. 관목어. 처음 듣는 말일 텐데요. 어자, 고기자. 그렇죠. 익숙한 글자입니다. 관목 더하기 어자죠. 고기 이름이 관목이에요. 관목. 그렇죠. 관목. 꿰관자의 눈목자예요. 꿰관 눈목. 어때요? 꿰관 눈목.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눈을 꿰다. 물고기죠. 눈을 깬 물고기. 이런 개념이죠. 눈을 깬 물고기 무슨 말이에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물고기 눈이 있겠죠.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과목은 뭐냐? 눈을 깼다는 거죠. 눈을 깼다. 눈을. 그렇죠? 이렇게 눈이 있는데 물고기인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말릴 때 눈을 깨서 말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에 대해서 과목어인데요. 과목 어때요? 발음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과목어.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다? 바로 포학의 명물인 과메기다. 과메기의 본뒷말이 관목으로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메기를 이렇게 눈을 깨서 말렸다고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유명한 사자성입니다. 초지 일관. 역시 초지 더하기 일관이고요.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처음처럼. 참 좋은 말이죠. 처음처럼. 뭐든지 처음처럼 하면요. 성공해요. 처음처럼. 그렇죠? 뜻지자입니다. 초지죠. 처음의 뜻. 처음에 품은 뜻이죠. 처음에 품은 뜻. 그죠? 새학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처음에 품은 뜻 있죠? 처음에 품은 뜻. 초지. 하나일 깰관. 하나로 깨다. 하나로 깬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로 꼭 깬다는 거죠. 그대로 깨고 나간다는 얘기죠. 변함없이. 처음의 뜻을 하나로 깨다. 처음의 뜻을 하나로 깨다. 초지일관. 자, 여러분들도요. 자, 학년 초에 품었던 뜻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깨뚫기를 바랍니다. 자, 초지일관이에요. 그죠? 반대말은 잘 알죠? 작심 삼일. 기억나죠? 그죠? 처음에 품은 뜻을 하나로 깨다. 수고했습니다.